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자, 살림의 작업종이라고 하는 제 6장을 들어갈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림의 작업종. 자, 이 작업종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요, 살림을 작업종. 이 말 자체가 살림을 기술하는 경영의 방식. 이걸 이제 작업종이라고 합니다. 살림을 어떻게든 아름답게 잘 가꾸고 경제적으로 활용성 있게 꾸며 나가야 되겠죠. 기술의 경영, 기술 경영의 방식. 자, 이것을 우리가 작업종이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경영해 갈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자고요. 자, 이것을 작업종.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기술적 경영 방식, 즉 작업종의 종류가 우리 교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인공조림이 나오죠. 자, 우리 용재, 목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이렇게 수림, 그죠? 나무들을, 수종들을 잘 좋은 나무들은 더 좋게 자 꾸며나가고, 또 뭔가 이렇게 임지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병충해를 먹었거나 또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자 피합을 받았거나, 자 이런 여러 가지의 나무들은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좀 벌채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어떤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자 이렇게 목재를 생산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람의 인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인공조림이다. 새로운 어떤 수림이 있고, 자, 기존의 수림이 있겠죠. 그러한 신구 인분의 교체가 주로 사람의 힘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인공조림,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천연갱신이라, 자, 이런 표현법이 나오죠. 천연갱신. 이런 천연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나무에서 종자가 떨어져서, 뭐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서 자 이렇게 저절로 나무들이 자라고 새로운 수풀이 되고 인분이 되어서 자 그러한 자연의 힘에 의하여, 그죠? 자연의 힘에 의하여 숲이 가꾸어져 나가고 또 신구 인분의 교체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천연갱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연갱신, 인공조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자 공부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공조림의 장점이 있고, 자 또 장점이 있다라는 것은 어딘가에 단점도 있다.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천연갱신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자, 이렇게 우리 교재가 나오고 있죠. 이 인공조림을 하게 되면요. 자, 교재에 장점이 나오는데 집약적 목재 생산이 가능하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들이 원했던 조림의 그 주체가 원했던 목재의 생산이 자, 집중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자, 이런 어떤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 인공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묘목을 식재하거나 종자를 파종하거나 뭐 또는 경우에 따라 삽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목재 생산이 대량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요, 수종 변경이 원했던 바대로 자, 쉽게, 단순하게 동령림이라고 표현하죠. 자, 동령림이 수종 변경이 동령림으로 조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목재 생산이 가능하고 대량적으로 자, 동령림으로 이러한 조림이 가능하고, 그러나
또 동력림으로 했다라는 자체가 수종이 단순하다는 또 단점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하는데 자, 비용이 고비용이고요.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죠? 뭐 동력림으로 하다 보니까 수종이 단순해질 염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림 하면서 또 이 경우에 혼요림으로 꾸려나갈 수도 있겠죠. 원했던 바대로. 그럴지라도 수종이 좀 단순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요 인공조림은 그렇다는 거죠. 요건 인공조림의 장점이 되겠고요. 장점이 되겠고, 이런 것들은 인공조림의 단점이 되겠죠. 단점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력림이 된다면 아무래도 땅의 이러한 지질적인 양분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뭐 그렇다면 또 이러한 인공조림은 경우에 따라서 병충해에 약하고요. 자연의 힘에 좀 약하게 나타날 소지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그런 어떤 평가들이 이제 장점과 단점에서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가 이제 천연갱신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천연갱신이 나오고 있는데, 천연갱신의 장점이 나오고 있고, 천연갱신의 단점이 자, 교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연갱신의 장점이다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갱신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력 유지, 그죠? 땅의 힘의 유지, 여기에서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수종들이, 저항성이 크죠. 병충해에 강하고요. 저항성에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겠고요. 여러 이 20개 가장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그러한 기후 환경에 맞게끔 자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생육 환경, 좋은 생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요 인공조림을 하게 됐을 때 그 기후 변화 이런 것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자 또 인간의 노력이 좀 결핍되게 된다면 이러한 인공조림의 실패 확률이 좀 높겠죠. 그러나 천연갱신은 자 실패 확률이 좀 적다. 자 갱신의 실패 확률이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어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자 단점도 나타나게 되는데 자 단점에서 성숙한 나무가 벌채 이용된 후에 새로운 수풀이 조성되기까지 자 세월이 오래 걸려요. 시간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경제적 측면에서 단점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천연갱신을 통해서 생산된 목재는 인공조림을 통해서 생산된 목재보다 목재의 성능이 단일하지를 못합니다. 목재가 자 변형이 심하고 그죠? 변형이 심하고 또 이 경우에 있어서 자 균일성이 떨어진다. 균일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되겠다. 아무래도 목재 생산에 많은 비용도 들게 될 것이고, 자, 결과적으로 보면요, 천연갱신을 통해서 얻어진 목재가 자, 경제적이지 못하다 말이죠. 경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경제성이. 그래서 뭐 인공조림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인공조림은, 자, 묘목을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식재하게 된다면요, 성장에 있어서 천연갱신하고, 뭐, 이렇게 종자가 싹 터서, 이렇게 그 수풀이 되고, 이런 어떤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점으로서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또, 갱신, 기간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린다.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갱신 기간이 오래 걸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공조림의 장점과 단점과 천연갱신의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것들은 좀 꼭 좀 익혀놓으셔야 될 시험에서 중요하게 출제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경영 방식 작업 중에 분류, 자, 이걸 한번 공부해 나갑니다. 이러한 작업 중에 분류죠, 분류. 뭐 여러 가지 작업 중 기술적 경영 방식의 분류법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 어떤 일련의 이러한 경영 방식에서 중요한 인자가 나오고 있죠. 첫째로 산림 성립의 기원이 실생묘냐 맹하냐, 그죠? 뭐 이런 어떤 좀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실생묘에서 자 이렇게 숲을 이루게 되면 교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맹하에서 자 발현해서 이렇게 숲을 이루게 되면 외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좀 차이가 또 있을 것이고, 둘째로 뭐 그 벌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벌이냐, 뭐 개벌 뭐 산벌이냐, 택벌이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이고, 갱신이 어떤 갱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벌채하는 넓이에 따라서 또 종류도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기원 분류 중에 산림 형성의 기원이죠. 이 기원에 따라서 자,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 분류에 종자로서 발생한 실생묘나 뭐 산목묘, 자, 이런 교림, 뭐 학자에 따라서 고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교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생묘 또는 산목, 그죠? 자, 이런 것으로 자, 숲을 조성해 나가는 기술적 경영 방식. 그래서 경영이 어떤 구성된 숲을 교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래도 이 교림의 경우에는 목재의 생산이 목재 생산 이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다. 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외림이 나오죠. 자, 이렇게 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외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줄기를 자른 그루에서 음도지가 생겨서, 그죠? 수풀을 만들었을 때, 자, 외림, 이걸 이제 외림이라고 하죠. 줄기를 자, 절단면에서 절단, 뭐 여기에서 이제 이 경우에 음도지가 생기는 거죠. 자, 움트고 음도지가 생겨서 이런 음도지가 자, 수종으로 수목으로 성장해 나갈 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요 목재 생산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뭐 땔감 정도, 그죠? 땔감 정도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외림을 구성하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제 천연 갱신되는 숲풀이 종자의 발화 방향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자, 이렇게도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발화하는데 중력에 의하여 자, 그 종자들이 떨어져서 자, 이렇게 움트고 발화하고 그래서 이제 숲 묘목이 되고, 이것을 상방 천연 하종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죠. 자, 상방 천연 하종 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상방 천연 하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거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참나무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참나무류는 이러한 종자가 중력에 의하여, 그죠? 중력에 의하여 떨어져서 자, 움터서 자, 수종을 이루고, 자, 이런 것을 이제 상방 천연 하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러나 소나무 같은 것들은 종자가 가볍거든요. 종자가 가벼우니까 바람에 날려서 자, 움터서 수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람에 날린다고 했을 때는 이제 측방하종, 우리 그림도 나오고 있죠. 상방하종은 자, 이렇게요. 종자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죠?
자, 종자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측방하종은 바람에 날리죠. 바람에 날려서 여기에서 자, 수종이 이제 어린 묘목들이 자라게 되는 이것을 측방천연하종, 그죠? 측방 천연하종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고요. 뭐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자, 소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천연하종 참나무, 측방천연하종 소나무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우리 그림도 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A는 상방천연하종에 대한 그림이고요. 자, B는 소나무가 바람에 가볍거든요. 그죠? 자, 하방, 측방, 천연하종, 상방, 측방 이렇게 구별합니다. 상방, 측방. 자, 벌구. 벌채하는 어떤 벌채면의 넓이에 따라서죠. 벌구. 그죠? 자, 벌구. 벌채하는 그러한 벌채면의 넓이에 따라서 자, 이렇게 구별을 해보자. 일정한 계획에 따라 나무가 벌채되고 있지요. 자, 그러한 구역을 갖다가 벌구, 벌채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택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택벌. 택벌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택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벌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한 이 택벌이라는 그 자체는 그 나무의 그 숲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이러한 벌채하는 것이거든요. 그 숲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전부를 벌채한다든가 이래야 벌구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나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벌채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벌구적 개념으로 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 우리가 택벌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갱신이라는 기간 이런 제한을 안 받아요. 택벌의 경우에는 성숙한 인분의 일부를 갖다가 뭐 이렇게 벌채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벌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를 않는 게 택벌이다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자, 교재에서 그런 표현법들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택벌의 경우에는 벌구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 기억하시고요. 자, 개벌과 산벌 뭐 이 경우는 이제 그게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대벌구, 소벌구가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가 벌구면에서 크게 벌채한다. 이것을 대벌구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소벌구 그죠? 소벌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게 5헥타르 이상 그죠? 자, 5헥타르 이상을 자, 벌채하면 대벌구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하라면 소벌구 뭐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대벌구의 경우에는요, 자, 크게, 그죠? 크게 벌채를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이 대벌구를 우리가, 작업종,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작업종 할 때 기술 경영적 방식적 측면에서는 보통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대벌구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벌구는 좁은 면적을 갖다가 구획하는 건데요. 뭐 소벌구의 대상벌구, 분상벌구, 이렇게 또 두 가지가 있죠. 자, 이러한 이 소벌구에서 자, 대상벌구라고 하는 것은 좁게 띠 모양으로 이 말입니다. 대상 벌구라고 하는 것은 자, 벌채면을 갖다가 띠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벌채면이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벌구하는 거예요. 띠 모양으로 벌채하는 겁니다. 그러나 군상벌구, 둥글게 군상, 그죠? 군상, 이 말은 둥글게 벌채한다, 이 말이거든요. 둥글 모양으로 둥글게 벌채한다. 이런 어떤 표현인데요. 이 군상벌구는
치수의 일정 보호입니다. 치수 집단의 보호. 이렇게 둥글게 벌채하는 것은요, 어린 치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둥글게 군상벌구한다. 자, 그래서 뭐 용어 정도요. 대상벌구, 좁고 띠 모양의 벌채. 자, 군상벌구. 자, 이렇게 둥글게 치수 집단 보호 목적으로 둥글게 벌채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자, 대벌구, 소벌구, 벌채종, 그죠? 벌채종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교재가 벌채 종류에 따라서죠. 벌채종 이 말은 벌채하는 종류에 따라서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벌, 삼벌, 택벌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벌. 자, 개벌이라고 하는 것과요. 자, 삼벌이라는 것과 택벌이라는 것이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 개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벌채면을 모두 그냥 벌채버리죠. 그리고 이제 치수를 뭐 식재한다던가, 자, 아니면은 파종한다던가. 그러니까 벌구 위에 있는 잇목 전부를, 그죠? 벌구면의 전부를 벌채하는 거죠. 전부를 벌채하는 것을 개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삼벌이 나오죠. 자, 벌구 안의 나무를 비교적 짧은 기간 중에 2번 이상 벌채하는 방법으로서요. 자, 새로운 숲의 성공적인 발생과 생장을 보아가면서 성숙면을 몇 차례 산발적으로 그 말이거든요. 그죠? 성숙목을 갖다가 성숙한 목을 자, 몇 차례에 걸쳐서 몇 차례 산발적으로 자, 벌채한다. 몇 차례에 걸쳐서 자, 벌채한다. 자, 이것을 삼벌이라고 하자. 자, 이 말이거든요. 그죠? 자, 개벌은 일시, 일벌이라고도 합니다. 일벌. 자, 삼벌은 성숙목을 몇 차례. 택벌은 이제 사실은 이 어떤 벌구적 개념이 없죠. 갱신기간이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것은 살림의 갱신기간, 이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갱신기간에 정함이 없죠. 갱신기간에 정함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전 윤벌 기간에 걸쳐서 대상목을 선출해서 주벌과 간벌의 구별 없이 벌채를 계속적으로 뭐 병충해 뭐 감염됐거나 자, 피압을 받았다든가 가지가 굽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 계속적으로 벌채해가는 이것을 갖다가 자, 우리가 택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 택벌은 갱신 기간도 정해짐이 없고요. 갱신 기간에 정해짐이 없고 이러한 인분에 있어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인분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좀 미관적으로는 꽤 아름답게 느껴지죠. 택벌의 경우에. 자, 이런 어떤 개벌, 삼벌, 택벌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또 장단점이 또 있을 겁니다. 자, 이것들을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 공부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그 인분의 기원, 뭐 대벌구, 서벌구, 자, 교림에서 뭐 개벌, 삼벌, 택벌. 자, 외림은 개벌, 뭐 외림의 경우에는 개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요. 자, 중림은 외림과 그 교림이 혼재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자, 우리가 중림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택벌이나 또는 개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한쪽은 목재의 생산, 상방 목재는 상방 수목은 하방 목재는 이 경우에 뭐 땔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자, 해나가는 것을 중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교림이라고 하는 용어 정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목이 주로 종자, 뭐 반드시 종자는 아니죠. 종자. 그러니까 이러한 종자를 통해서 주로, 자, 반드시는 아니고요. 삽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자, 교림은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외림은 맹아림이라고도 하죠. 맹아. 그죠? 자, 맹아에서 이렇게 수림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외림이다. 외림은 아무래도 땔감용으로 자주 쓰이고 많이 대체적으로 쓰이고 연료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외림은 땔감용으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연료림, 그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자, 중림. 뭐, 중림은 동일한 임지에 교림과 이림을 성립시킨 것으로 아래는 외림이 있고 위에는 교림이 있어서 층계로 나누어진 이명. 중림이라고 할 때는요, 중림, 그죠? 중림의 정의는, 교림하고요, 그죠? 외림이 이렇게 혼재적이죠. 그래서 여기는 목재 생산이고요, 여기는 땔감 생산을 뭐 농어촌에서 주로 양수겹장식으로 해나가는 것을 중림,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중림의 경우에는, 자, 아무래도 이러한 중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외림이 있고 교림이 있으니까 층계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층계로 나누어진 이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용어의 정리적 측면의 문제니까요. 자, 중림이 있는데요. 중림이 아니라 중림이죠. 중림, 그죠? 중림. 이러한 중림이다. 뭐 대나무 죽자 써가지고요, 그죠? 중림, 중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중림의 경우에는요, 지하경, 아무래도 대나무는 뿌리로 이렇게 자 증식되고 있죠. 지하경에 의해서 증식되는데요. 자, 이런 것은 좀 예외적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업종의 종류, 자, 아무래도 이제 개벌, 삼벌, 택벌, 중림, 뭐 중림, 그죠? 중림, 뭐 이런 것들을 자,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작업종의 종류. 자, 첫 번째가 개벌 나오고 있습니다. 개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개벌을 공부하러 들어가고 있는데, 요 개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 벌채면에 전부를 벌채해버리죠. 나무 벌채면을 한꺼번에 벌채해버리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인분이 들어설 때를 자, 말하는 것인데, 벌채에서 전부 벌채죠. 전부 벌채. 전부를 벌채하고, 전부를 벌채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식수, 파종조림. 두 가지 나누겠죠. 식수를 할 수 있고, 조림할 수 있고, 자, 파종으로 조림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조림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개벌된 성숙면에 이러한 종자가 공급되어 갱신되는 경우를 우리가 파종이라고 말할 것이고, 종자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성숙면에서 자, 종자가 떨어져 갱신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러한 결과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했다면 인공조림이고, 자, 저절로 떨어져서 갱신했다면 천연갱신이 될 것이고, 자전 개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일시에 벌채하고 자, 갱신해 가는 것을 개벌, 자,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벌 작업의 특성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전부를 베어버리고 자, 이렇게 갱신해 나간다라고 할 때는 음수 수정에 적합하지 않죠. 그늘이 강하고 이런 음수가 아닌 양수가 개벌로서 갱신하는 데는 바람직하다. 전부를 베어내 버렸으니까 뭐 그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양수 수종, 이 개벌은 첫째 양수에 적합하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양수에 적합하고 일시 다 벌채하고 다시 갱신했기 때문에 자 같이 똑같이 자라죠. 똑같이 자라면 동령님을 형성하게 될 거다. 자, 그렇게 표현하겠죠. 동령님을 저절로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벌 작업을 할 때 형성되는 인물은 대개 단순님이죠. 단순님, 그죠? 단순님인데 이 단순님은 지질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단순님의 이러한 어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혼혈임으로 조성하기도 할 거다. 자, 일단은 뭐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뭐 성숙면이 쫙 벌채되고 나서 어린 나무가 들어서면, 자, 자, 이러한 성숙된 이러한 묘가 다 벌채되고요. 벌채되고, 자, 그리고 이제 어린 나무들이 들어서게 되면 이것을 후갱 작업이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갱. 그죠? 이걸 후갱 작업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니까 이제 개벌 작업의 일정한 작업 방법이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인공조림에 의한 개벌 작업과 천연갱신에 의한 개벌 작업이 자, 나오고 있습니다. 벌채 정지에 있는 나무를 일시에 다 벌채하고요. 인공조림을 실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식재되는 수종이 중요합니다. 생태적 특성이 조림지 입지 조건에 알맞는 거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전부를 자, 벌채했고요. 전부를 벌채하고, 자, 들어설 수종, 그죠? 자, 요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그 중요한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생태적 특성이, 자, 이 수종의 생태 특성이, 자, 어디에요? 조림지의, 자, 특성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해서, 자, 조림해라. 자,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인공조림에서는요. 자, 그래야, 이 경우에 있어서 갱신이 확실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렇죠. 조림지 입지 조건, 생태적, 수종의 생태 특성이 조림지 특성, 입지 조건, 입지 특성에 적합해야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천연갱신에 의한 개별 작업이 나옵니다. 잎목이 개별되고 어린 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라서 갱신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갱신되는, 뭐, 물론 이제 이러한 단점이 나오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목재의 변형이 있고, 자,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갱신은 벌목할 때 생기는 유기물질을, 자, 좀 정리해 줘야 되는데, 이 천연갱신은 소나무나 자작나무,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그 소나무나 자작나무는 갱신에 소요되는 연수가 길어. 그래서 천연갱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뭐 이러한 이 천연갱신을 하게 될 때 아무래도 이 경우에 시간이 길게 걸리고, 자, 벌채했던, 자, 그런 어떤 잡초, 뭐 덩쿨, 자, 관목,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방해 요소로 어린 치수의 성장에 방해 요소로 등장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치수 보호에, 자, 이러한, 뭔가 이 전부벌 채하고 개발하는데 천연갱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린 치수 보호, 여기에 좀 많은 애정을 갖고 행동을 하셔야 될 것이다. 뭐 잡초나 덩굴 관목 같은 것도 정리 좀 해줘야 될 것이고요. 자, 어린 나무가 보호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좀 어떤 수분 보호적 차원에서, 자, 덮기 같은 것도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저는 어떤 면에서든 이렇게 천연갱신에서 좀 치수 보호를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250페이지로 자,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에 이제 개별 작업의 변법, 대상 개별, 연속 대상 개별, 뭐 군상 개별,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개별하는 그 면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1, 2로 나누었어요. 그죠? 자, 1하고 2 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좀 세분화 시켜서 1, 2, 3에서 나갈 것이냐. 뭐 이렇게 대상 개별, 연속 대상. 자, 그런 것이 좀 불규칙, 토지가 불규칙하니까 이제 그런 방법이 곤란하니까 자, 군상 개별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천연갱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천연갱신의 경우에 아무래도 천연갱신은 종자의 비상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비상거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거리의 자작이나 누릅 이런 것들은 모수 높이의 사이에서 누릅이나 자작나무 이런 것들은 모수 높이 4에서 8배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비상할 수 있고요. 종자가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소나무나 해송은요. 자, 소나무나 해송은 소나무 해송의 수고 높이의 3에서 5배 정도가 자, 종자가 비상할 수 있고요. 자, 우리 단풍나무나 물풀에 그죠? 단풍, 물풀의 나무, 물풀에 이런 것들은 비상거리가 좀 굉장히 짧습니다. 수고의 2, 3배 정도입니다. 자, 수고의 2, 3배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죠. 고려해야 됩니다. 천연갱신의 경우에는 비상거리를 고려하면서 자, 개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대상 개벌, 자, 개벌 작업의 종류에서 대상 개벌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제 대상 개벌 나오고 있는데 대상 개벌이라고 할 때 그 그림이 나오죠. 자, 이 벌채면을 자, 1은 요 1, 2, 자, 이렇게 나오죠. A면에 1, 2, 그죠? 자, B면에 1, 2. 자, 수풀을 띠 모양으로 구획하고 교대로 두 차례의 개벌에 하여 갱신을 끝내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A면에 1, 2, B면에 1, 2, 띠 모양으로,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띠 모양으로 개벌하는데 첫 번과 다음 번의 벌채 간격은 얼마 정도냐? 자, 1번. 그죠? 자, 2번. 우리 교재는 요게 A면, B면. 그죠? A에 1, 2, B에 1, 2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은 자, 보통 5에서 10년 나오고 있습니다. 5에서 10년. 이런 어떤 연도는 좀 우리가 익혀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성개벌의 자, 벌채의 간격은 대략 5에서 10년이다. 뭐 갱신이 끝나면 동령님의 모습이 될 것이다. 자, 그렇죠. 자, 연속 대상개벌입니다. 자, 띠의 수를 늘린 거예요. 연속 대상개벌. 자, 대상개벌은 자, 1면, 2면 나누고요. 연속 대상개벌. 자, 이것은요, 띠를 갖다가, 자, 경우의 수로 여러 개로 나눈 거예요. 1, 2, 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띠의 수를 늘렸구나. 자, 이렇게요. 띠의 수를 늘렸구나.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군상개별 작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형이 불규칙하고 땅의 성질의 변화가 많아서 자, 이러한 개벌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토지가 불규칙해요. 자, 그럴 때는 군상 개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지 모양이 규칙적이야 대상으로나 연속으로 갈 텐데, 자, 그런 어떤 토지 모양이 불규칙하고 땅의 성질의 변화가 많은 곳에서 이러한 대상 개벌하기가 어려운 곳에서 하는 개벌을 군상개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우리 교재도, 자, 그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땅 모양이 불규칙하니까, 자, 군데, 자, 1개벌 장소, 다음에 2개벌, 3개벌 장소를 나누어서 개벌하고 있다. 2, 3회의 벌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군상지의 크기는 0.03에서 0.1 헥타르. 자, 0.03 헥타르에서 0.1 헥타르가 군상개벌은 적정한 면적이 될 것이다. 자,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자, 우리 교재를 보니까 개별 작업의 장점과 단점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개별 작업의 장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일시에, 자, 벌채하고, 자, 식재한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 작업이 용이하죠. 쉽죠. 자, 높은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벌은 양수입니다. 자, 이러한 개벌은 양수예요. 음수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벌채나 운반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자, 치수의 손상을 입을 염려가 없다. 자, 동일하게 벌채하고 동일한 식재를 수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규격의 용재 생산이 바람직하다. 자, 아무래도 동령 림을 형성하니까 관리가 편하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을 것이다. 개별로 넓은 임지가 노출되므로 토양의, 자, 성질이 나빠집니다. 개벌로 넓은 임지가 노출되기 때문에 개벌을 했어요. 벌채면이 커요. 그죠? 대개벌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이렇게, 개벌을 넓게 했으니까 대상벌고, 군상벌고 이렇게 대벌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연의 비바람에 노출이 될 것이고, 토양에 침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표토가 유실될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력이 퇴화되거나 표토가 유실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임지가 사질일 때, 모래로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질일 때, 이때 이러한 임지가 사질, 점토질, 이런 경우에 사질일 때보단 점토질, 이러한 피해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사질의 경우보다는 점토질이 토사 침식에서는 더 많이 등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개벌을 하게 되면 지피식물, 그죠? 지피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피식물에 타격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개벌을 전체 면했더니, 잡초의 뿌리, 이런 여러 가지가 날라와서 잡초와 감목이 무성해질 수가 있고요. 해충이, 자, 더 행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수종, 자, 이런 거에는 개벌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아무래도 이 개벌을 하게 되면 일시에 벌채하고 하니까 수종이 단순해지고, 자, 그죠? 그러면 풍치적 작용에, 개벌을 일단 한 상태에서는, 미관적으로 좀 아름답지 못하다. 자, 그런 어떤 측면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 자, 작업종 들어가 봤습니다. 작업종의, 자, 개념은 기술, 경영, 방식, 인공조림의 장점, 목재 생산의 대량과 수종 변경이 이렇게 이제, 동력림을 했을 때 관리도 편하죠. 비용이 많이 들고요. 수종이 단순하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전형경씨는 지력을 유지하고, 자, 저항성을 크게 할 수 있고 실패 확률이 적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목재가 변형이 돼요. 그죠? 경제성이 떨어지죠. 갱신간이 오래 걸리죠. 자, 그래서 교림은 실생면화 삽목으로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고, 외림의 경우는 줄기를 절단해서 음도질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좋은 목재 생산은 곤란하고요. 자, 연료림이라고 해서 땔감 생산에 만족할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상방천연하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참나무의 열매가 중력이 떨어져서 갱신되는 것. 측방천연하종은 바람에, 자, 종자가 날려서, 자, 이렇게
갱신되는 거, 뭐 trực 방천연하종은 소나무, 상방천연하종은 참나무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벌구면을 대벌구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5헥타르 이상이다. 소발구는 벌채면이 띠 모양, 대상, 자, 둥글게 군상. 군상벌구의 목적은 칫솔 집단 보호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벌채종의 종류로서 개벌은 벌구면의 전부를 벌채하고요. 삼벌은 성숙 몇 차례에 걸쳐서, 성숙목을 몇 차례에 걸쳐서. 택벌은 갱신 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인분의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러한 어떤 수목들을 벌채해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벌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중림은 교림과 이름이 섞여져서 층계로 나누어진 이명이다. 그렇죠. 자, 개벌은 전무벌채라면 이제 식수조림, 파종조림을 하게 될 것이고요. 양수에 적합하고요. 독령림을 형성하고요. 단수림을 형성하게 되는데, 뭐 성숙묘를 벌채하고 어린 묘목으로 바꿔나가니까 후갱이라고 합니다. 후갱 작업. 전무벌채했을 때 그 수종의 생태 특성에 따라서 조림지, 임지적 합성에 적합하게 수종을 골라야 될 것이 천연갱신의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자, 비상거리가 있는데요. 느릅자작은 오수높이의 4, 5배를 비상하고 소나무의 성은 수고의 3, 5배, 단풍물풀에는 수고의 2, 3배를 비상하게 됩니다. 종자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상개벌이 있고요. 자, 연속대상개벌이 있고 군상개벌이 있는데, 대상개벌은 A면과 B면으로 양면 나누어서 개벌하는데 그 차이는 5에서 10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개별 작업의 장단점이었고요. 다음 강에선 모수 작업에서 출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